안녕하세요. 제2회 수업혁신 발표대회에서 AI 꿈꾸는 세계인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한 전주 오송초 교사 김광민입니다. 과거와 현재, 선생님들의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이학습터,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었고 디지털 기반으로의 대전환 흐름 속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해 수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은 화려했으며 대시보드는 학생들의 성취도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저희 교실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만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여름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이수하였는데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역량체계에서는 하이터치와 하이테크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이터치는 인간의 감성, 실생활과 연관된 영역, 하이테크는 기술의 영역을 말합니다. 위 연수에서 불안함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수업에는 하이테크만 있고 하이터치는 빠져 있었거든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던 전주 전라초의 최나은 선생님과 함께 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이터치와 하이테크가 조화를 이룬 수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에듀테크 수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저희의 수업은 첫째, 교과별 에듀테크를 사용하다 보니 단일 교과 지식 함양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에듀테크의 한정된 부분만을 사용하다 보니 수동적이고 학습자 주도성이 결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에듀테크 사용법의 수업의 방점이 찍혀 실생활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당연히 학습 요소를 내면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6학년 학생들의 실생활과 가장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는 주제인 진로, 기후, 디지털 세 가지를 미션, 즉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미션이 모두 달성되면 비로소 세계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학생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가상인물을 설정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아유라는 인물을 설정하였고, 모든 미션은 아유와 지호라는 두 가상인물의 대화에서 시작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저희 반 친구들은 미션이 끝날 때까지 아유가 실존인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몰입해서 프로젝트에 임하는 모습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 세 개인 중 세 부분의 진로 미션인 세상은 넓고 내 꿈은 무한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미션을 진로로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6학년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 질문하면 열의 8, 9은 몰라요, 없어요 라고 답합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자료 및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운동선수 되는 법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결과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검색 결과를 제시하다 보니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 거짓된 내용 등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정보 검색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에게 조사 활동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 끝에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시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챗봇처럼 AI 꿈봇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학생들의 진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나의 삶과 연관된 주제에 학생들의 몰입도 또한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사회, 창체, 국어, 실과 과목을 융합하여 미션을 구성하였으며 관련 교과의 성취 기준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 분류, 체계화하여
진로 탐색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매체 자료를 활용해 공유한다 라는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고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미션의 첫 시작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으로 시작됩니다. 미션의 첫 시간에는 아유가 진로 탐색을 위해 인터넷에서 직업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호에게 토로합니다. 학생들은 두 가상인물의 대화에서 선별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많다라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반 꿈나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니어 커리어넷, 진로 탐색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향, 성격, 관심 직업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둠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직업, 알고 싶은 직업들과 직업에 대한 친구들의 질문을 담은 우리 반 꿈나무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에는 웨일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공유보드인 팀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알고 싶은 다양한 직업 중 챗봇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직업 2개를 선정하였으며 마인드맵을 작성하여 챗봇에 꼭 담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브레인스토밍 해보았습니다. 이후 1차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AI 꿈봇 제작 전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챗봇 제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에 살아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담고자 학생들은 지역사회로 직접 나갔습니다. 인터넷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직업인들을 방문하고 섭외를 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섭외가 힘든 직업의 경우에는 교사가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직업인 섭외에 실패한 조가 있었습니다. 이 조는 마술사 꿈봇을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아무리 섭외하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마술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직업을 바꿔보는 건 어때? 하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꼭 해보고 싶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고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학생들이 유명한 마술사분들을 SNS에서 검색하고 그분들께 직접 인터뷰지를 보내서 서면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다양한 곳에서 답변을 받아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삶과 밀접한 과제를 제시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 해결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또 학습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조사 및 직업인 인터뷰를 모두 마쳤으면 AI 꿈봇 만들 준비를 해야겠죠? 제작에 앞서서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절차적 사고가 무엇인지 학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꿈봇 제작에 적합하게 앞서 조사한 내용들을 다시 선별하고 재가공하였습니다. 챗봇을 제작하는 데는 Written이라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Written이라는 AI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생성형 AI의 경우 보호자 동의 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사용하시기 전에 꼭 정책을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에 로그인하시면 아래 하단에 스토어, 스튜디오, 프롬프트 공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튜디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새 툴 챗봇 만들기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클릭하시고 챗봇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챗봇 만들기를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이용자가 보게 될 화면, 오른쪽에는 챗봇 제작 과정이 팝업되게 됩니다. 1단계 기본 정보에서는요. 챗봇의 이름, 챗봇의 소개, 카테고리, 공개 여부, 가격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나의 직업과 관련된 이모티콘이 있다면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챗봇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학생들이 정한 AI 꿈봇의 이름들을 이곳에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임시봇이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소개에는 챗봇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미래교육연구원 소개하는 챗봇입니다. 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후 카테고리는 학생, 교육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 공개 여부와 가격은 따로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완료가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는 내용 구성입니다. 챗봇의 첫 메시지, 예시 질문들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챗봇의 첫 메시지는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무엇을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직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 질문은 최대 3개까지 질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우리 챗봇에게 꼭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 3가지를 이곳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작성하시면 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질문을 작성하시면 여기에 왼쪽에 팝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프롬프트 작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작성에는 구성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과 작성하실 때는 쉬움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을 선택하실 경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 쉬움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작성하는 곳인데요. 역할, 프롬프트, 챗봇의 성격 및 정보, 요구사항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에는 챗봇이 하는 역할을 적어주는데요. 이곳에 학생들이 조사한 직업 이름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교사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격 및 정보입니다. 챗봇의 성격, 말투 등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친절하고 유머러스함, 광고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카피라이터라고 기본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직업에 맞는 특성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챗봇에 대한 정보 또는 참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학생들이 조사하였던 인터넷 조사 결과, 인터뷰 결과를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학생들이 조사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요구사항을 작성할 때 반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 존댓말을 사용할 것, 욕설을 쓰지 않을 것 등 챗봇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이곳에 자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남겼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여기서 1, 2, 3단계에서 작성하였던 챗봇을 연습해 볼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 오류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수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챗봇 적합성 확인이 되어 심사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등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대시보드에서 챗봇을 선택하시면 제가 만들었던 임시봇이라는 챗봇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챗봇은 링크 버튼을 누르셔서 패들렛이나 다른 공유 보드에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학생들이 제작한 챗봇 시연 영상입니다. 경찰관 봇을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이 등록해둔 예시 질문을 클릭하니 답변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혹시 답변에서 이상한 부분 찾으셨나요? 챗봇에게 경찰의 월급을 물어봤더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라고 답하는데요. 이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된 이유는
전주 전라초 학생들이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었습니다. 이때 경찰관분께서 대충 굶어 죽지 않을 정도요 라고 답하셨는데 학습시킬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넣어버린 것이지요. 지금은 오류를 수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한 꿈봇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시연하는 AI 꿈봇 시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시간에는 모둠별로 앞에 나와 우리족 꿈봇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제작 과정을 프리젠테이션 하였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챗봇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미리 학습지에 작성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둠별로 시연 부스를 운영할 사람, 돌아다니면서 시연회에 참여할 사람으로 역할을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후 역할을 바꾸어 모두 챗봇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연회 과정 중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던 중 구석에서 남학생 3명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워서 학생들에 다가가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으니 학생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화가 난 듯한 제 표정을 보고 실토를 하니 챗봇의 답변이 웃겨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챗봇의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일부러 웃긴 답변을 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업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답하지 말라는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친구에 대한 개인정보를 넣어서 웃기게 답하도록 한 것이죠. 제가 가지고 다니던 체크리스트에는 챗봇이 주제와 관련 없는 답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마냥 나무랄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학생들이 절차적 사고, 챗봇 제작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면 할 수 없었던 장난이었거든요. 비록 수업 시간에 장난을 해서 지도를 하긴 했지만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연회를 마친 후 학생들과 함께 각 모둠에서 제작한 AI 꿈봇을 되돌아보고 잘한 점과 보완할 점을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팀보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꿈봇을 수정 및 온라인상에 게시 후 미션 1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전주 전라초 최나은 선생님께서 미션 2, 세계 속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